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현재 미국과 러시아 대통령의 사이는 크리스마스 편지를 주고받을 정도로 다정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초대하면 미국을 방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트럼프 당선자는 미국은 핵 능력을 확장해야 한다고 말해 참모들이 불끄기에 나섰고,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핵무기 경쟁을 할 뜻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지금 대통령이 2명 있는 듯한 나라입니다. 트럼프 당선자는 이스라엘 서한 정착촌을 비난하는 유엔 결의안을 오바마 대통령이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트럼프 당선자의 사위 머리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당선자는 둘째 아들이 이해상충을 염려해 기금 모금을 중단하게 된 것은 터무니없게 부끄러운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차기 행정부 경제팀 13명 가운데 유색인종이나 여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 의장이 경고했을 정도입니다. 내년 1월에 열릴 대통령 취임식 공연에 유명한 연예인들이 선뜻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몰먼 탑너클 합창단은 공연합니다. 미국의 경제가 문제지만 문화가 더 문제라는 제목의 칼럼이 블룸버그 뉴스에 실렸습니다. 도이체뱅크가 미국 경기 불황을 일으킨 죄에 대한 대가로 72억 달러를 폐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헌법재판소가 세월호 사태가 대통령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국회 결론에 동의하고 탄핵 심의를 시작한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왜 교회에서 오랜 동안 교회를 이끌어오던 담임 목사가 사임을 하고 나면은 신임 목사에게 누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완전히 그 자리에서 벗어나죠. 심지어는 깊은 신앙을, 그 교회를 나가지 않는, 본인이 수십 년 동안 심의해 왔었던 그런 것으로 아주 그 어려운 실천을 하기도 합니다. 대통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008년도에 버락 오바마가 이제 대통령에 당선되고 취임하기 전에 미국의 경기 불황이 막 시작돼서 너무나 그 정신이 없었던 때죠. 많은 그 미국의 전문가들과 기자들과 일반인들은 그 당시에 현 대통령이었던 조지 부시의 입을 쳐다본 것이 아니라 버락 오바마라는, 더군다나 이제 희망과 새로운 빛을 말하는 아주 그 젊고 신선한 대통령에게 집중을 했습니다. 그저 쳐다만 본 것이 아니라 뭐 좀 말 좀 해달라고,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느냐고 했었을 때 버락 오바마 당시 당선자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나라에는 대통령이 단 한 명만이 그 순간에 존재한다는 미국의 오랜 그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전통적인 미국에서 현재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취임하기 전에 정책에 관해서 많이 그 말을 합니다. 어제도 트위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요, 뭐 러시아, 이스라엘 뿐만이 아니라 뭐 자신 그 아들의 자선 재단에 관한 것까지 많이 그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걱정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 그 140자로 쓰여지는 그 트위터 140자 다 채우지 않을 때가 많아요. 트럼프 당선자는 그런 내용을 보고 혼돈을 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무책임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냐하면 아무리 그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방향으로 뭔가 그 미국을 이끌어가는 것을 정립했다 손 치더라도 외교 정책에 있어서 지금 대통령도 아니고 대통령 당선자가 트윗으로 뭔가를 말한다는 것은 핵과 연관돼서요. 더군다나 굉장히 그 무책임하다. 더군다나 완전히 그 핵에 관해서 마스터하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왜냐하면 뭐 외교나 정부에 관해서 일해본 경험이 없으니까는요. 그래서 이제 말을 한번 툭 던지고 나면은 수습을 하기에 바쁘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트윗이 정말 그 새로운 그 지금 그 미국의 차기 대통령에게는 어떠한 그 테스트가 되기도 할 텐데, 어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오늘의 미국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이제 러시아의 핵 능력을 그 확장하겠다 이런 얘기가 이제 잠깐 나왔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시간이 지나서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가 미국은 핵 능력을 강화하고 확장해야 된다고 트윗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대변인이요, 그 트럼프 당선자의 제임스 밀러가 조금 뒤에 핵 확산 위협을 막아야지 된다는 뜻으로 한 말이지 핵 능력을 더 이렇게 확대하자는 얘기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핵 위협을 막으려면은 미국의 핵 억제력을 강화하고 또 더군다나 그 현대화해야지 된다. 특히 테러 조직이나 불량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을 그대로 그 받아들이는 사람보다는 그렇지 않는 전문가나 저널리스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모닝조 MSNBC 프로그램에서 공동 진행자인 여자 진행자요 미카 브레진스키가 트럼프가 한 그 진짜 말은 그 대변인을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라 냉전을 얘기한 것 아니냐. 지금 무기 경쟁하자. 미국이 모든 분야에서 앞서고 있으니까 해볼 테면 해봐라 하는 말이 아니냐. 서로 그 친한 듯 했다가 이렇게 그 얘기를 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 모닝조 프로그램이 진행되기 좀 전이요. 러시아와 미국이 시차가 있기 때문에 연례 기자회견을 했는데 트럼프가 한 그 트윗이 전혀 놀랍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선거 캠페인 중에도 미국이 군사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고 핵 능력도 역시 더 그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러시아는 우리는 그 새로운 무기 경쟁을 하는 것 원치 않습니다. 새로운 핵탄두도 개발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뭐 군사력 개선은 뭐 미사일 방어 등등을 통해서 뭐 할 수는 있겠죠. 이 정도가 그 블라디미르 푸틴 그 러시아 대통령의 한 말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현재로서는 러시아의 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더 조금 반수 정도는 적어도 이 트럼프 당선자보다 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통령 경험이 지금이 몇 번째고 그 전에 뭐 대통령을 했다가 쉴 때 뭐 총리도 하고 더 오래전에는 KGB를 책임지는 비밀 그 조직을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보국장이었기 때문에 노련하기는 하겠죠. 그런데 그 노련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주 기꺼이 2011년도에 핵무기를 감축하자. 더 이상은 이제 이런 전쟁이 아니라 정보 전쟁에서는 이번에 미국이 진 것 같고요. 해서 이제 뉴 스타트라는 조약으로 지금 계속 감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는 2011년에 그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맺은 조약에 따라서 계속 핵무기 자체는 제한해 나갈 것이다라고 분명히 연례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당선자는 정말 큰일이다. 트윗을 해서 이렇게 외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가. 중국에 대해서도 이제 하나의 중국 정책을 뭐 지난 거의 40년 동안 써오고 있는 미국을 대통령도 아직 아닌데 굉장히 당혹하게 했고 해서 지금 공화당에 소속된 외교 전문가들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가디언이라든가 텔레그래프라든가 영국에서 발행되는 세계가 보고 있는 그런 신문들은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을 굉장히 그 코너로 몰고 있고 자신조차도 이렇게 코너로 몰아가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참 그 무기 경쟁을 하기를 원한다. 이런 그 말과 뉘앙스와 트윗 같은 것은 굉장히 그 후진국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런 그 후진국에 해당되지 않기 위해서 블라디미르 푸틴은 러시아는 무기 경쟁을 하기를 원치 않는다. 뭐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워싱턴 타임스가 좀 전에 보도한 것을 보니까 이달에 블라디미르 푸틴이 그 트럼프 당선자에게 먼저 그 편지를 보냈답니다. 이 편지에는 당연히 뭐 메리 크리스마스가 있고 또 해피 뉴 이어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 둘이 그동안 너무나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빡빡했으니까 앞으로는 건설적이고 실용적인 매너로 좀 잘해봅시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당신이 나를 초대해 주면은 내가 아주 그 즐거운 마음으로 미국을 방문하겠습니다. 라는 말까지 그 편지에 써 있답니다. 이 편지
편지는 뭐 워싱턴 타임스가 보도를 하긴 했지만 트럼프 인수팀이 공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편지에 대해서 트럼프가 그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아주 그 좋은 편지고 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생각이 so correct, 너무나 맞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보통 그 서방 세계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하는 말에 대해서는 일단은 좋은 뜻으로 하자는 말을 믿기는 믿되 항상 그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그 뒤에 어떠한 뜻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지 된다는, 사실이 증명돼야지 된다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했었던 아주 그 유명한 그 말의 그 중요한 핵심을 그대로 많은 세계 지도자들은 푸틴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죠? 이 트럼프 당선자도 말로는 그렇게 하고 뒤로는 이게 무엇일지는 증명이 돼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은 그러지 않을 것으로 굉장히 우려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제 그 연례 기자회견에서 아주 그 자랑스럽게 한 말이 있습니다. 아무 나라도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고 예상하지 못했지만 우리 러시아만 그의 승리를 알아맞혔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민주당에게도 한마디 했어요. 졌으면 이왕 지고 났으니까 우아하게 퇴장할 줄 알아야지 된다. 남을 비난하지 말고 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과연 그 러시아가 미국의 민주당의 이메일을 해킹해서 트럼프에게 선거가 좋은 분위기로 돌아가도록 했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는 누가 해킹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을 하더군요. 중요한 것은 정보가 폭로됐다는 것, 그리고 그 정보는 진실이었다는 것, 진실이 폭로되면서 여론에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러시아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여러 가지 주장과 말과 행동 때문에 대통령이 아닌데, 어제 유엔에서 투표하려고 했던 것도 지금 투표가 취소됐잖아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집트가 발의를 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그 팔레스타인 그쪽 동쪽 예루살렘 그 서안 지역에 정착촌을 건설하는 것을 중단을 해야지 된다, 이것을 비난하면서 그런 결의안에 대한 투표가 어제 오후에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벤자민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가 계속 그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이 안에 대해서 비토해달라고 촉구를 했었고, 아마 그 오바마 대통령은 비토 대신 기권을 할 예정이었는가 봅니다. 미국이 기권을 하면은 이것은 당연히 이제 그 채택이 되는 것이고요. 미국의 그 대통령 가운데서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그 이스라엘의 그 무차별적인 그 팔레스타인 폭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팔레스타인의 좀 어느 정도 그 연민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근본적으로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평화는 그 이제 두 주체, 글쎄요,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두 주체에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라는 해결을 해야지 되지만, 미국은 이스라엘이 너무나 거대하고 군사력도 무기 이런 것도 팔레스타인과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민간인이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숨지고 피해받는 것은 원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워낙에 강대하고 미국에서도 뭐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스라엘이 영향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미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을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벤자민 네탄야후는 그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지지하지는 않았었어요. 예전에 뭐 시몬 페레스 이런 사람을 지지했었죠. 그런데 벤자민 네탄야후가 싫어하죠. 오바마 대통령을. 오바마에게 비토하도록 촉구를 했고, 그리고는 이제 대통령 당선자가 또 이 안을 발의한 이집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뭐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하고, 트윗으로도 이 결의안은 이스라엘에 나쁜 거잖아요. 이스라엘 강성 사람들에게 이 결의안은 비토돼야지 된다. 유엔 결의안 뭐 거부돼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어떠한 움직임이 있은 뒤에 투표가 연기가 된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에게도 얘기를 했어요. 그 트럼프
트럼프 인수팀이 비토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 그 러시아에 관한 여러 발언이나 무기 또 그 이스라엘에 관한 유엔 결의안에 대해서 대통령 당선자가 인기가 최고로 높은 대통령이 자신의 한 표를 행사를 해야 되고 미국이 이런 시점에 여러 가지로 개입하는 것이 굉장히 그 전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그 이스라엘 그 유엔 결의안 그 투표 이런 것에 대해서도 트럼프 당선자는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뚜렷하게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오늘 아침 그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위가 이스라엘계잖아요. 그 사위의 아버지가 자레드 쿠슈너의 아버지가 우리는 이 그 이스라엘계 그 케네디 가문이다. 이 그 아이리쉬 그 케네디 가문이 대통령 만들었듯이 대통령 만든다 이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는 이 이스라엘계의 케네디 가문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레드 쿠슈너가 지금 이스라엘 문제에 있어서 중동 문제에 있어서 이 장인 트럼프에게 굉장히 그 강한 자문과 어떠한 그 요청과 요구 같은 것을 주장이요. 설명 같은 것을 하고 있잖아요. 사위 말을 듣고 트럼프 당선자가 이스라엘 이슈에 나서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일을 했었던 이 외교 관계자들이 너무나 이게 그 드문 일이다. 한 대통령이 끝나고 해야지 지금 트럼프 당선자가 너무나 그 위험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하는 게 현재까지의 그 미국의 그 좀 양식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의견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팍의 타이어스 포 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 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펀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Surfing USA를 부른 비치보이스가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다는데 왜 고민을 할까요? 음악하는 사람이 정치 때문에?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그 미국의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될까요? 뭐 전 세계와 비슷한데요. 여자가 조금 더 많네요. 50.8%가 여자랍니다. 그러면 그 인종별로는 뭐 요즘에 올해 가장 많이 나온 뉴스 가운데 하나잖아요. 이제 몇십 년 있으면 미국에서 백인이 다수가 아니고 소수고 이미 그 캘리포니아주도 지역에 따라서는 백인이 소수인 곳 많잖아요. 뭐 로스앤젤레스의 어떤 동네를 포함해서 우리가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그런 것 있잖아요. 뭐 여기 오니까 뭐 어떤 인종을 볼 수 있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 정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50개 주 가운데서 상당수가 이제 유색 인종이 다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4년 동안 이제 지내야지 될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장관의 경우는 뭐 아직 다 되지는 않았지만요. 몇 명 남아 있습니다만 여자는 23%, 전체는 50.8%요. 소수 인종은 18%가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지금 라티노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뉴트 깅리치 전 하원 의장 그리고 이제 트럼프 당선자가 굉장히 존중한다는 많은 사람들이 뭐 여러 장관 기용설 뭐 이런 얘기도 나돌자 아니 이게 언제적 사람인데 수십 년 전 사람을 리사이클링 하느냐라고도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그 트럼프 당선자에게는 굉장히 그 존중을 받는 뉴트 깅리치 전 하원 의장이 경고를 했습니다. 히스패닉이 지금 그 트럼프 행정부에 더 많이 들어가야지 된다. 왜냐하면 라티노 장관이 한 명도 없습니다. 내년부터 시작될 행정부에서는요.
그러면 이게 1988년 이후에 처음인 거예요. 라티노 장관을. 어떤 때는 이제 여러 가지 국민 정서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국정을 운영할 때 있어서는. 그래서도 이렇게 해보고도 하는데 지금 88년이면 98, 2008 거의 30년 만에 처음으로 라티노가 장관이 한 명도 없다. 그러면 지난 30년 사이에 라티노 히스패닉 인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줄어들었겠어요? 답변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고를 하고 있고 커뮤니케이션 팀도 지금 발표가 됐는데 보니까 75%가 남자고 100%가 백인입니다. 미국의 뭐 기업의 그 보드 멤버들과 뭐 거의 비슷한 비율이네요. 그리고 경제팀에도 뭐 재무장관, 상무장관, 뭐 차관 등등해서 13명을 보니까 딱 그 얼굴만 봐도 알아요. 얼굴 보면은 여자 한 명도 없고 유색인종 한 명도 없고 그런 것들이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그 4개 부처 하면은 국방부, 또 법무부, 국무부가 있겠고요. 또 하나 재무부가 있을 텐데 이 재무부의 4명이 전부 백인입니다. 당연히 뭐 그 남자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24년 만에 처음이라는 어느 때보다도 미국이 인종적으로 다양화되고 있는데 이렇다 하는 점들 아무리 그 트럼프 당선자를 존중하고 많이 밀어주고 허니문 기간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도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모니터링을 하면서 일단 그 조심스러운 그런 시각 조금 뭐 우려할 때는 우려도 해야죠. 그런 그 끈을 가지고 있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그제 그 말씀드렸었던 트럼프의 둘째 아들 에릭 트럼프가 그 에릭 그 트럼프 재단을 통해서 아버지 취임하고 다음 날 100만 달러 기부하시면 아버지와 사진 찍게 해드릴게요. 그 기부한 것은 뉴욕 쪽에 있는 그 병원이요. 아이들 암을 치료하는 그 병원에 아이들 암 치료의 기금으로도 쓰겠다고 하고 50만 달러를 내면 그 본인들 트럼프 주니어하고 에릭 트럼프하고 어디 저기 아주 뭐 정말 이색적인 이국적인 곳에 가서 막 그 뭐 멸종 위기의 동물까지 포함해서 이젠 그러지 못하겠네요. 대통령의 아들들이니까 사냥을 우리랑 같이 하시죠 하는 그 기금 모금 문제가 되니까 결국은 본인이 빠져나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당선자는 정말 터무니없이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 그 에릭 트럼프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에릭 트럼프가 좋은 일을 위해서 자선 기금 모금하는 것을 중단해야 된다는 상황이라니 이게 웬일이냐 이해상충이라는 말 얘기를 하면서요. 그리고 이 기금 모금을 스탑해야지 되는 게 정답은 아니다. 그럼 정답이 아니면 대안이 뭐라고요? 그 대안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뉴욕타임스 등이 보도하기를 클린턴 재단이 뜻은 좋았으나 얼마나 나중에는 정말 그 본인들도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겠어요. 이렇게 저렇게.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면 때는 당연히 묻게는 되지만 그때가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정말 컨트롤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 많이 커져서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힐러리 클린턴이 무너졌다고까지 생각하게 되는데 이제 겨우 그 취임하는 그 대통령 아버지를 뒀는데 아버지 취임식하고 다음날 100만 달러 주시면 사진 찍게 해드리겠습니다. 이 대가성 있겠어요, 없겠어요? 돈을 내는 사람에겐 에릭이라는 대통령 아들은 뭐 예를 들어 100% 좋은 뜻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것을 터무니없는 부끄러운 그 행위다라고 얘기하는 도널드 트럼프 그 당선자 자신도 한 번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그 대통령 취임식 하면은 나라의 그 경사잖아요. 좋게 새롭게 출발하는. 그래서 늘 뭐 A급 연예인들이 총 출동을 합니다. 미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뭐 지난 그 8년 동안을 보더라도 비욘세, 뭐 영국 가수 뭐 에릭 엘튼 존도 나오고 엘튼 존은 이번에 나온다고 하지 않았던가요? 아닌가요? 아니든가요? 기든가요? 그렇든가요? 뭐 아무튼 유명한 사람들이 다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하는데 뭐 바브라 스트라이젠드는 뭐 클린턴 가문에 그야말로 큰 그 기금을 모아주는 어떤 버스 같은 사람이었으니까요. 이번에는 아무도 드러내놓을 만한 이름이 없습니다. 기억하시겠네요. 그 예비선거 당시에도 전당대회를 치를 때 누군가들이 나서지를 않으니까 결국은 그 자녀들이 쫙 나와서 아버지 소개하고 뭐 이랬었던 건데 근데 이제
와이프가 있는데 자녀가 그 트럼프를 소개한 것도 미국에서는 좀 특별한 것이었고요. 이방카 트럼프가 아빠를 소개를 했었잖아요. 어쨌든 지금 이제 취임식을 하는데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성향으로 보면은 뭐든지 다 이름 붙이기 좋아하고 실리콘밸리 사람들 간부들 초대하고 나면 트럼프 이렇게 써 있는 와인으로 쫙 돌리고 하는데 아무도 가지 않는다고 하니까 지금 비치보이즈에게 그 이제 와서 공연을 좀 해달라고 했는가 봅니다. 비치보이즈가 워낙에 뭐 캘리포니아 이쪽에서 생겼죠, 맞죠? 그런데 이제 미국 사람들이 미국적인 그런 그룹이기 때문에 이거 가야지 되는가, 말아야지 되는가 고려 중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 당선자가 다시 이것에 대해서도 트위터로 본인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나는 뭐 A급 연예인들 안 와도 된다. A급 연예인들이 힐러리 클린턴, 여기서 힐러리 클린턴은 또 썼네요. 힐러리 클린턴 옆에서 쭉 그 붙어 있으면서 이루어진 일이 뭐냐, 뭐 한 일이 뭐 제대로 있느냐. 나는 그냥 사람만 있으면 돼. 피플만 있으면 돼. 이게 그 트럼프 당선자의 얘기고요. 360명이 멤버가 있는 몰몬 타브너클 합창단은 트럼프 당선자 취임식에서 공연을 하기로 했답니다. 로널드 레이건 때도 그리고 조지 H.W. 부시 때도 공연했었던 몰몬 타브너클 합창단입니다.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 me, then I am still and waiting in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the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네, 그 여러분들께서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2016년 한 해 동안도 저희가 갖고 있는 그것보다도 정말 더 크게 더 높게 나갈 수 있도록 많이 그 후원도 해주시고 광고주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듣기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저희에게 따끔한 충고도 해주시고 칭찬도 해주셔서 저희 방송국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올해 연말에 새로운 사옥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는데 내일이 크리스마스 이브 그리고 일요일이 크리스마스네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네, 어떻게 보면은 시원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런 특색이 있군요. 어느 한 사람의 음성의 크기가 조금도 다른 사람보다 크지 않는 그 화음으로 특별히 이 노래는 더 그렇게 불렀네요. 잠시 뒤에는 미국이 경제도 문제지만 사회적인 문화적인 문제에서 경제 문제가 발생한다 하는 칼럼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요즘은 뭐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미국 일만이 아니고 세계에서 누군가가 잘못하면 미국이 끝까지 쫓아가잖아요. 그래서 받아내죠.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데
독일의 도이체뱅크가 미국이 이제 그 주택 시장, 특히 이제 서브프라임 그 융자로 인해서 무너지기 전에 그런 것들 파생 상품을 많이 모기지에 관해서요 만들어내서 사람들에게 큰 그 피해를 줬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요. 결국은 그 문제에 대해서 72억 달러를 페이백하기로 연방 법무부와 합의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정도 액수로 괜찮은가 하는 그 최종적인 그 승인은 필요한가 봅니다. 벌금이 31억 달러. 앞으로는 이제 그런 것 안 하겠죠. 그리고 41억 달러는 소비자들에게 배상해 주는 그 주택과 관련돼서요. 그 파생 상품과도 또 관련돼서요. 그런 것이 될 테고 원래 그 도이체뱅크가 140억 달러 정도는 각오했다고 하잖아요. 민사 소송을 일일이 다 하고 하면은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크레딧 스위스라는 것도 53억 달러 비슷한 이유로 합의를 했고 영국의 뭐 바클레이 뱅크도 지금 뭐 완전히 수습된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랬죠. 미국의 그 규제 당국이 이미 그 합의를 많이 했잖아요. 미국 회사랑은 JP 모건 체이스는 훨씬 많은데요. 도이체뱅크보다 뭐 아무래도 미국에서 그 본사가 있으니까 더 많은 상품을 만들어서 피해도 컸겠죠. 130억 달러,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160억 달러. 거의 170억 달러네요. 그리고 골드만삭스는 비교적 작은 편이네요. 그 워렌 버핏이 많이 투자하는 51억 달러. 뭔가 본인들이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지구촌 그야말로 미국에서 시작돼서 경기 완전히 그 무너졌었을 때 뭔가를 잘못했다는 것으로 그 정도의 이제 그 돈을 내게 됐습니다. 도이체뱅크는 2005년부터 2007년이고 나머지 미국 이런 금융 회사들은 2007년 그 이후부터 2008년 완전히 이제 최고조로 확 그 터지기 전에 버블이 막 그 쌓이고 더 이상 그 버블이 앉아 있을 자리도 없었을 때 이때가 이제 미국이고 도이체뱅크는 조금 전이군요. 도이체뱅크가 이렇게 합의를 한 것이 승인된다면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에게는 좀 그 마음이 편해지는 뉴스네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번 행정부에서 합의되지 않으면 본인 그 행정부에서 해야지 되는데 그 본인이 그 도이체뱅크에서 융자를 많이 받고 하니까요. 중국은행에서도 마찬가지로 받고 해서 이 부분은 좀 트럼프에게 근 뉴스 같습니다. 그리고 조지 메이슨 대학교의 그 타이어 코엔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한국에서도 어느 정도 지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그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를 보면 한국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블룸버그 뉴스의 그 칼럼니스트입니다. 오늘 이제 미국이 이렇게 경기가 힘들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저변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그 트럼프 대통령 그 당선자의 경제적인 것을 고쳐나가는 제안을 뭐 지지를 하지만 그러나 본인은 문화 중심 시각에서 조금 보겠다 하고 쓰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트럼프 당선자를 많이 지지한 아팔라치아 산맥 있는 쪽 미시시피, 루이지아나 이런 지역을 어떻게 도와야지 되는가. 실제로 그런 지역의 그 빈곤율이요. 원인을 이렇게 따지고 보면 진짜 문제는 돈 때문이라기보다는 문화 때문이라고 지적을 하는데 마약, 알코올 그리고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요. 마약하고 알코올하면 가정이 파탄되고 등등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웨스트 버지니아 같은 경우는 진통제가 너무나 남용되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당 모든 그 남자, 여자, 뭐 어린이 할 것 없이 진통제를 433개를 복용한다. 그러니까 전혀 안 복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평균으로 따지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그 약이 나쁘면 마약 독약이잖아요. 남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이 아니고 분명한 거죠. 계획된 정책이 아니라 시대 정신에 따라서 이렇게 흘러왔는데 이것을 잡아야지 되고 잡는 뭐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가 지금 이제 내일 모레가 크리스마스 데이인데 종교가 어떤 역할을 하기는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실 이 교수 자체는 그렇게 뭐 종교에 심취해 있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본인이 뭐 밝히고 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종교적인 사람은 아니라고. 그러나 이제 몰몬 같은 곳을 보면은 몰몬이 많은 곳이요. 유타요. 좀 전에 이제 몰몬 타버너클 합창단의 음성을 조금 들어보셨습니다마는 몰몬 교 자체가
성행하는 아주 그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곳을 보면은 커피도 안 마시잖아요. 뭐 당연히 그 마약도 없고 가정이 파탄되는 경우도 굉장히 적다. 뭐 기본적인 주로는 유타를 꼽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종교 같은 것이 조금 그 영향력을 미쳤으면 좋겠고 굉장히 그 언론에서 커멘테이터들의 공허함, 뉴스의 공허함 같은 것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그 라디오를 틀어놓거나 뭐 텔레비전을 틀고 신문을 보잖아요. 그때 어떠한 뉴스나 무엇을 읽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나 태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문화적인 이런 것이요. 그래서 이제 그 미디어도 굉장히 그 좋은 거 사람들에게 정말 득이 되는 그런 뭐 오늘의 미국을 포함해서 저희 라디오 서울을 포함해서 뭐 라디오 서울뿐만이 아니라 다른 뭐 방송국이 많이 있잖아요. 뭐 라디오 코리아도 있고 우리 방송도 있고 한국일보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 미디어에서 좋은 것들을 그 만들어내야지 되는 그래서 좋은 문화를 지금보다는 더 많이 만들어낼 때 사람들이